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이제 대선이 7일 남았네요. 네. 일주일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정말 번개처럼 지나가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지금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론조사한 것은 내일 오전 중에는 뭐 발표를 네.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조사는 오늘까지 오늘까지죠.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27일 날 한 4개 정도 언론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그 중에서도 동아하고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주 말쯤에 나왔던 갤럽이라든가 NBS 그리고 KSOI 리얼미터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격차가 10% 이내로,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이렇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아는 리서치 그리고 중앙일보는 갤럽보고 이렇게 같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 24, 25일 한 것을 보면은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준석 11, 14% 차이가 지금 났어요. 그리고 동아일보 RNR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재명 45.9, 김문수 34.4로 11.5%. 네. 그러니까 또 두 자릿수로 이렇게 늘어났네요. 네. 지금 이 분석이 사실 지금 사전 투표가 이제 29, 30 목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지금까지 쭉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뭐 지역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아주 근접한 수치의 여론조사 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물론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일부 1, 2% 내외에 넘나드는 그 표수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는 조짐이 있었고, 또 김문수 후보는 3, 4% 정도의 또 상승하는 그런 분석이 지금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당선이 100%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백중지세, 호각지세가 앞으로 매일매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이 청렴이라든가 그리고 이 뭐 가족 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경기도지사를 할 때 한 번도 수사기관에 뭐 호출을 받아도 조사를 받았다든가 이런 대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중도 무당파 쪽에도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상승 곡선을 구리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 이재명 후보가 100% 당선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앞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선이 확실시 된다. 그렇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그럴 수는 없는 조사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정말 뼈아픈 저는 개인적으로 실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윤상현 전 의원을 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로 이제 조경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원주의 박정아 의원도 지금 뭐 힘 빠진다, 거꾸로 간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거든요. 사실 이때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배현진이라든가 박정우라든가 뭐 고동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 친한계 의원들을 지금 선대에 합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선거 대책본부장이나 서울본부장으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또 지금
친한계와 친윤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이 모습들이 뭔가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판단을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좀 있는 대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런 친윤이랄까 이런 사람들하고 절연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 그 선거에 대다수 대해서 보수층, 보수 우파층에서는 지금과 같은 저런 친윤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사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또 친윤 세상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금 그 의식이 굉장히 많이 팽배돼 있거든요. 왜 그걸 단죄를 못하는지.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이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좀 조경태 사실 5선인가 6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한동훈 그 전 대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지금 비판적인 걸 모든 친한계에서 다 지금 표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선거 막바지에 과연 이게 합당한 일주일여 남겨놓고 그 윤상현 의원을 합류를 시켜서 이런 잡음을 내는 게 과연 김문수 후보한테 어떤 도움이 되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30대 중후반까지 오면서 약간 그 주춤하는, 깔딱고개라 그죠. 네. 이걸 넘지를 못하고 네. 있고 40%를 40% 확 뛰어넘어야 하는데 이게 승산이 있고. 예, 그걸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도 뭉칠 만큼 뭉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확장? 중도 확장을 해야 그렇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막혀 있는데 그걸 뚫으려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하나는 이 친윤하고 절연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당 새 시너지를 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중도층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뭐 저도 정으로 행으로 많은 그 모임에서 지금 그 진술이라 청취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의 부정적인 요소가 김문수 후보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현장 분석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우호 지역, 소위 말하면 보수 우파나 진보 진영에서 이 지지세가 우호 지역은 변론으로 치고 중도층이나 무당파 쪽에 어떻게 하면 확장세를 이 소위 말하는 표집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중도층만 관련해서 여론조사 그 추이를 보면은 아직까지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각 지역에 다니면서 선거 유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중도층의 이 표심을 잡을 것인가, 소위 말하면 이 산토끼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 어떤 그 정책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친윤 절연 당 새 시너지를 보여라. 그렇죠. 두 번째는 부정선거 네, 음모론 음모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표명을 그렇죠. 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 그렇게 개업 되면은 5 내지 10%가 올라갈 수가 있다. 올라갈 수 중도층으로 있죠. 확장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윤상현 의원처럼 대표적인 친윤 인사를 또 공동선대위원장 그야 이 저는 막판에 아주 왜 뼈아픈 대목이다, 집어넣느냐 그런 이겁니다. 얘기예요. 네. 그런 점이 정말 선거 전략이 있느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한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 모레부터 29, 30이 사전 선거 운동, 예. 사전 선거 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다. 단일화를 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정말 나한테 사퇴해라. 사퇴하고 나한테 단일화 해달라. 그래서 보수 단일화는 물 건너가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역시 이번 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네. 그리고 29일에 사전선거 들어가니까 28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오늘 내일 사이에 이 단일화 담판을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아직은 뭐 시간은 있으니까 원래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은 벼랑 끝 그렇죠. 끝에 벼랑 가서 끝. 되는 겁니다. 뭐 예전에 보면 이제 윤석열, 안철수 그때도 후보도 사전선거 예. 바로 전날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뭐 적어도 5, 6일까지 남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의 행보라든가 이 언동에 의하면은 단일화는 거의 그 물 건너갔다고 봐요.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지표에서는 11%가 넘는 지지율이 향후 한 5, 6일에는 15%까지 육박하지 않겠느냐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원내 그 대표 대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매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고 나로 단일화해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국힘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말 어떤 큰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단일화는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단일화도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단일화도 물론 뭐 이준석 후보 측하고 물밑 여러 가지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잘 안 되니까 그럴 걸로 생각은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직접적으로 단일화 메시지를 내면서 좀 만나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준석 후보가 뭐 소위 그 폭로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윤 관련한 또 그 공동선거 대책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나는 그냥 원천 차단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직접 발벗고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에 대한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또 차차기에 대한 그런 그 보수의 어떤 적임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지금 각인을 시키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뭐 10%만 넘어가도 50% 이상이 보전이 되는 선거운동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감수하고라도 그 장기적인 그런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만남을 좀 성사시키는 이런 모습이라도 보인다고 하면 결코 이 득표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일단 뭐 단일화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대가 어렵다, 난망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막판 단일화 끝까지 가능성을 최선을 다 해보는 열어는 두겠지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7일 저녁 8시에 이제 3차 TV 토론이 있는데 그동안 1차 TV 토론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이 3차 TV 토론 마지막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빅카드를 좀 내놓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치 행보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부정선거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예전에 부정선거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명을 했는데 허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안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공세를 크게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마지막 TV 토론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어떤 공세로 이 소위 말하면 지지자들을 포함한 중도 확장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오늘 저녁 8시 이후에 하는 이 선거 토론회, TV 토론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문수 후보가 어떤 공세 내지는 어떤 대안을 이 제시할 것인지 여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그 표심이 달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뭐 백지수표까지 보냈 그런 결단을 했는데 이 TV 토론에서도 물론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난 2차 TV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그 비리들을 다시 폭로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뭔가 이번에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카드를 탁 들이밀면서
이렇게 판을 좀 뒤엎는 큰 결단이 없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기존에 다 알려진 거 하더라도 다시 또 꺼내 들어봤자 큰 효과는 없거든요. 잔펀치이지. 뭔가 새로운 그렇죠. 뭐 네거티브 할 만한 그런 카드를 탁 들이밀어 가지고 그냥 완전히 넉다운 될 정도의 그런 카드를 좀 내놓을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말 그 경천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놓고 국민들로부터 이게 확 관심을 끄는 이런 어떤 문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제 중요한 것은 29일부터 바로 사전 투표가 그렇죠. 들어가니까 29, 30. 이제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른바 자강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강론이죠. 네. 4, 5일이 남아 있으니까 6월 3일까지는 그때 뭔가 김문수 후보로서는 불발 이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정책 대안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념 있는 유권자나 중도 무당파 쪽에서 상당히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추경 문제도 나오고 그 뭐 복지라든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감수를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정말 호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 뭐 육아 결혼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한 초고령사에 관련한 정책 그다음에 초저출산 시대에 따르는 어떤 정책 대안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포지티브 공세가 훨씬 더 표심을 자극하고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지자들은 그 어떤 네거티브에 열광을 할지 모르지만 개념 있고 또 어떤 뭐랄까 이 중도층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은 그런 정책 대안을 상당히 지금 목말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소위 우리가 일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를 내보냄으로 해서 네거티브보다 포지티브가 훨씬 먹혀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들 쪽에는 더욱 크게 이 확대 재생산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고용신 TV를 보는 이 국힘 선대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개념 있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수도 이전 그 공약 하나로 완전히 판을 뒤집혔지 충청권에 완전히 그 지지를 어마어마하게 얻어버렸거든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4대강 공약도 있습니다만 버스 중앙차선이라든가 청계천 이런 것도 굉장한 호응을 받았었어요.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을 정말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어떤 정책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판을 뒤집어 버렸죠. 완전히.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고 단일화가 불발이 될 경우 김문수 후보가 세밀에 이낙연 상임 고문하고도 26일 저녁에 비공개 이렇게 만남을 갖고 공동정부 수립 문제랄까 공동통합정부 수립 문제들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분위기를 업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원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아있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막판에 적극적인 어떤 지지를 끌어낸다 한다면은 뭐 홍준표가 여기 날라오지는 않겠지만 거기서라도 원격으로 지원 사격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런 것들도 막판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라든가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시쳇말로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이런 형국이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국힘 썬데이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지세도 만만치 않고 또 특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중도 무당파 쪽에 상당한 그 지지세가 그 강구하거나 견고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그 뭡니까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이 하와이로 뭐 일부에서는 예 망명 정치 망명 일시적인 정치 망명이라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또 왜 이준석 후보의 지지를 하는 건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또 SNS상에 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형국인데 저는 이 부분이 김문수 후보가 바쁘긴 하지만 이 세 사람에 대한 이 그 어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같은 이 한 팀으로 묶는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과연 앞으로도 변수가 한 서너 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잘 조정하고 유리한 환경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는, 아직도 승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네. 이렇게 뭐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